지난주에 보셨던 차트를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가진 종목은 원인점을 훼손하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어요. 원인점을 좀 복습해 보죠. 절점과 원인점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절점은 마치 화분에 심은 화초처럼 근본이 없어서 두어 번 때리면 그 지지력이 사라지는 것이 절점입니다. 하지만 원인점은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두드려도 그 지지력이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 원인점이죠. 뚱뚱한 음봉의 시가에는 무조건 지지력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색 횡선으로 그어진 것이 절점으로 인해 만들어진 지지력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 구간에서 지지력이 만들어지고 반발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두어 번 정도 반발을 주고는 이내 그 지지력이 훼손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인점은요, 반드시 5일선 아래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마감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봉을 원인점으로 취하되 비슷한 몸체를 가졌다면 음봉을 우선적으로 취한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왼쪽 화살표에는 108,200원이 원인점이었고 그 원인점은 한 차례도 훼손된 적이 없는 데다가 그 외에 매도 신호가 잡힌 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공부하실 종목은 밸류업 관련주로 승승장구하다가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던 금융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바로 KB금융지주인데요. 우선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붉은색 화살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이건 가격 저항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매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던 것이죠.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밸류업 관련주로서 순풍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이 이 종목을 비롯해서 대부분 금융주들을 약세로 전환시켰어요. 12월 4일에는 12월 3일에 나왔던 양봉의 시가 주변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가 힘을 잃으니 밸류업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들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밸류업 세제 혜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전혀 통과하지 못했죠. 정부가 연내 목표로 추진했던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거의 대부분 불발됐으니까요. 이처럼 차트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재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였던 차트라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악재가 나타나는 순간 방향을 훅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공부할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방향을 훅 바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공부해 볼 겁니다. 우선 재료가 우선입니다. 특히 도드라진 양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매우 불길한 모습이죠. 12월 4일의 시가를 보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매도 이후에 새로운 진입 시점을 잡을 때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대해야만 하죠. 자, 다시 화살표를 봐주십시오. 그 양봉 이후에 아무런 봉이 없다고만 상상해 주세요. 아마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화살표 위치에서는 매우 강한 심리적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하필이면 추격 매수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설령 추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매도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의 양봉의 시가에 상당한 수준의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선 파란색 횡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파란색 횡선을 넘어서기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둘째, 충분히 하락해서 가격적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면 매수하지 않는다. 셋째, 드림팀의 매수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혹시 난 매도를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우리가 배운 드림팀은 매도하지 못했을 때의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부여받는데요. 드림팀의 첫 번째 주자 DMI의 상태를 보면 마이너스가 맨 위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ADX 라인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ADX가 30보다 위에 있을 경우 매도 행위는 잠시 중단된다라는 점이었어요. 차트를 다시 봐주시면 바로 12월 10일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차마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12월 10일 이후로는 매도가 잠시 유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보라는 말이지 매도의 금지는 아닙니다. 일단 보유자들은 DMI 신호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DMI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DMI 교차 신호가 나왔다면 그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ADX가 꺾이지 않을 경우 매도합니다. 3영업일 이내에 ADX가 꺾였다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셔야 되는 게 뭐죠? DMI 교차 신호가 나온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MACD 오실레이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매도합니다. 만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했다면 이 종목은 보유가 되고 다음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혹은 그 아래 절점이나 원인점을 찾아서 새로운 이탈가를 지정해 놓습니다. 다음에는 이 종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복습하고 가겠습니다.